네. 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시 모닝스쿨을 맡은 김지윤 아이비오입니다. 어,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인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업자 교육 스케줄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뭐,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최대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해보려다 보니까 좋은 시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 목소리 좀 떨리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원래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에 좀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뭘 노력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엔젝타 사업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STP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르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설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연습 상대로 저희 어머니를 먼저 선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 돌려야겠다. 근데 엄마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또 들은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가 어쩌고 포도당이 막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엄마한테 어떻게든 막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초점이 조금씩 이렇게 흐려지시면서 미안한데 준아 나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너 말을 왜 이렇게 빠르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이 정말 빠른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상 이 어투대로, 이 속도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인데 엄마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적받는 느낌에 엄마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 이랬어요. 제대로 건방진 딸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반성을 하고 있다가 근데 엄마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쨌든 너가 이제 그 고객분들을 만날 때 엄마 같은 나이에 연배에 있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네 말이 너무너무 빠르게 들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공부를 되게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네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헬프를 들었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또 가까운 지인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자들은 특히나 또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들을 때 내 얘기를 듣는지 리액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준씨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60대 분들한테만 내 말이 빠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씨가 저 네트를 하는 거를 다 아는 친구다 보니까 고객들을 만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나를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말을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는 안 될 것 같다고. 초반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까운 지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날 지적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천천히 이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막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노력해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그 인스타를 보다가 이 영상 하나를 좀 발췌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제목이 뭔지 좀 이렇게 유추를 같이 하시면 제목? 맞아요. 제목이 자본주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 샘플 어떻게 짜드릴까요? 근데 이게 정말 인스타를 정말 스크롤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만 보고 있었는데 이 영상이 대체 뭘까? 처음엔 되게 웃겼어요. 되게 웃기다. 근데 이 제목이 자본주의라는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냐면 와 슬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네 삶이지 않을까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 주는 만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는 만큼 일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그 네트 사업을 아예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금융회사를 다녔었어요. 금융회사를 다녔었는데
금융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승진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또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쭉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약간 연봉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정도 후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추후 협상이라고 하죠. 이런 연봉 협상을 또 해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연봉 협상을 했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 그 선임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연봉 협상 잘해라. 가서 너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필하려고 왜냐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가 이제 성실을 책임감 빼면 또 시체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때도 진짜 되게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봉을 이제 어떻게 뭐 처음이다 보니까 제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거는 내 연봉이 찍혀진 서류를 주는 거예요. 사인해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연봉이 협상하러 전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연봉이 찍혀 있었어요. 너무 열받는 거죠. 이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 너무 순수했던지라 사인하고 딱 왔죠. 하고 딱 내려왔는데 우리 이제 대리님이랑 과장님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러는 거여서 가니까 연봉이 이렇게 돼 있던데니까 야 이게 무슨 협상이냐고 뭐 왜 네 몸값을 왜 이따위로 막 정하냐고 막 이래고 제가 뭐라 했냐면 대리님이랑 과장님이 따지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따지지는 못하죠. 근데 바깥에선 그래요. 뭘 해도 평가를 받고 뭘 해도 그 보는 눈이 또 많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사업을 네트 사업 만날 때 좋았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이렇게 5명의 친구예요. 5명의 친구인데 5명이 전부 다 이제 대리 진급 대상자예요.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명만 대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명의 친구들과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급이 달라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때요? 그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몸값이 이미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굉장한 상실감? 근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이제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이 좀 이렇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소하는 스타일 있죠. 그래서 뭐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8시부터 뭐 5시에 퇴근일 때도 있고 7시 퇴근일 때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 뭐야 회사에서 좀 많이 좀 자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일이 항상 많고 갔다 그 아침에 출근하면 일이 또 쌓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되게 자더라고요. 정말 몸 상해서면서까지. 근데 얼마 전부터 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게 너무 좀 상실감이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을 그 6월인가? 지금 4월이죠? 정신 그러네요. 그래서 3월에, 3월에 다시 거기도 이제 재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정규직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자른다는 조건 하에 연봉을 이제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정규직이라 해요. 예전 정규직처럼 완전 쭉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성과에 맞게끔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했었었는데 월급이 오르긴 올랐대요. 그것도 감사한 거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즌에 이제 어디든 또 없어지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면 딱 7만 원 올랐대요. 7만 원이라 하면은 12개월 하게 되면 34만 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난 후부터 자기는 그냥 이 회사에 충성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약값이 더 들거든요. 숙직실에서 자고 뭐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연봉 좀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를 딱 보니까 그냥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아니 엔제타를 다 떠나서 네트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네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어쨌든 엔젝타가 아니라 그 전 회사든 뭐든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됐었을 때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우리 어땠어요? 약간 유레카 느낌 아니었어요? 이거라면 맞죠? 이거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내 머릿속에 계속 막 상기시키면서 이거라면 이렇게 했었던 그런 약간 간질간질한 설레임이 저도 좀 다시 생각이 나게끔 되면서 전 또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네트 사업을 만나게 된 거죠. 네트 사업을 딱 만났을 때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빠가 제가 대학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집이 인천이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아빠가 차 안에서 하셨던 말씀이 항상 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생은 3C라는 게 있다. 근데 3C를 같이 준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얻어가고, 누군가는 놓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3C라 해가지고,
이제 좀 용어가 별로잖아요. C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찬스, 그리고 초이스, 그리고 챌린지래요. 모든 사람은 어쨌든 인생에 우리 항상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이야기 하잖아요. 기회는 분명히 온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선택이라는 걸 한대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도전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인생은 바뀐대요. 그래서 너한테도 그 3C의 기회가 오면 그거는 정말 마다하지 말고 잡으라고 항상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트 사업을 딱 만났을 때도 어쨌든 바깥에서 어찌 보면 좀 이름 있는 뭐 대기업 금융회사에 뭐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로 이제 내 몸값, 나의 간판이 딱 되잖아요. 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 궁금하지 않잖아요. 어디 입사했대요. 야, 잘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뭔 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무직이든 뭐든 됐고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게 그냥 나의 김준이 돼버리는 거.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힘들고 뭐하고 어찌 보면 여자로서의 살짝의 성차별적인 것도 좀 솔직히 받았던 것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여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굳은 것들도 있었었고 왜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나한테 일을 시키지 말든가 일은 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경영기획팀에서 예산을 하면서 또 임원 비서를 했었다 보니까 근데 뭐 나한테 요구할 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여자니까 또 해야 될 건 있어. 그게 뭐예요? 되게 별거 아닌 책상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제 7시 반부터 출근을 했었거든요. 아침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15층에 딱 들어가면은 제가 있었던 곳이 15층이었는데 딱 들어가면 저만 있어요. 정말 정막하게 저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왜냐면은 임원들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할 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임원들은 또 나오시죠. 근데 대신 이제 그분들은 새벽에 골프를 치시고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더 부지런하게 하시죠. 근데 어제도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하는데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다 나의 몫이에요. 내가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경영기획팀의 그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건 너무 많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없을까 뭐 없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얘기해. 너 대기업 다니잖아. 넌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 돈 많이 벌어도 내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계속 이렇게 겪고 있다가 저도 네트 사업을 만났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의 주제는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엔젝타 사업 만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예요? 왜 이 사업 하세요? 그죠? 왜 네트 사업 선택하셨어요? 그때 안은정 사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저 완전 크게 공감했었던 게 뭐였냐면 정말로 라인이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 벌어봤어요? 이게 아니라 지윤 사장님은 네트 사업 왜 하세요? 네트 사업으로 뭐 어떻게 되고 싶으셔서 하세요? 이게 저도 되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꼬물꼬물 이제 생각이 나는 또 요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지만 해서 그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왜냐면 우리는 고객을 만나면 그들한테 Y를 심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Y를 내가 그냥 어떻게 상투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멘트성 발언이 아니라 나의 정말 마음 깊이 안에 있는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 제가 책 홍보하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 치즈 책을 되게 우연하게 요즘에 근래에 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 여기 선릉 지사잖아요. 지사 책상 위에 항상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를 제가 대학 때 읽었었어요. 이 대학 때 읽었었는데 이제 대학 때 왜 읽었냐면 그냥 정말 심심해서 읽었어요. 책을 원래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굉장히 단편이에요. 굉장히 단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읽게 됐었는데 제가 대학 때라면요. 또 나이가 나오는데 저 나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비쿼터스 시대가 뭔지 알죠? 지금 시대예요. 내 손 안에 핸드폰이면은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근데 그때는 곧 그런 시대가 온다더라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밝힐게요. 02학번입니다. 월드컵학번인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삼성 코엑스에 제가 견학 비슷하게 갔었어요. 견학 비슷하게 갔었었는데 그때 약간 전시된 게 뭐였냐면 지금 버스 타려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몇 번 버스 이제 곧 잠시 후 도착합니다. 이거 어플로도 볼 수 있고 가가지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어플로 그거 시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였었어요. 전시회를 그렇게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와 진짜 말이 돼? 말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 혹시 달마요 놀자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같은 연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같은 호응 감사합니다. 근데 달마요 놀자 보면 어때요? 그 옛날에 김수로가 안 터져요? 이거, 안테나 안 터져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산에 가서 안 터져 이래요? 너무 잘 터져요. 뭔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시즌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때 저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우연하게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책을 보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비교?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해서 이걸 본 거 아니었거든요. 이거 먼저 보다가 그럼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몇 명이서 동창회를 해요.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동창회를 하는데 어렸을 때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던 친구도 있었고 어렸을 때 되게 별 볼 없는 친구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성공한 친구들도 있었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정에 좀 불화가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해서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동장에서 이제 약간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정말로 그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우연하게 누가 이제 치즈를 옮겼을까 이 우화를 들으면서 내가 좀 변화하게 돼서 우린 지금 이렇게 성공 가도를 두르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뭔데 나도 좀 알려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시작된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쥐 2마리가 나오고 이 사람 2명이 나와요. 예, 나와요. 예, 나오는데 요 친구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주인공인데 현재 정말 말 그대로 쥐 2마리와 여기 꼬마 사람 이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그 치즈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치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치즈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안락한 생활, 그리고 좋은 직업,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경제적 안정.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치즈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쥐들은요. 이 치즈가요.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그리고 치즈가 변화하는 과정을요.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요. 그리고 이제 이 치즈가 좀 없어질 것 같고 이 치즈가 변질될 것 같으면 다른 곳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그 신발을 신진 않겠지만 우하니까 그래서 이제 쥐들은요 항상 빠르게 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예요? 모개. 그쵸? 죄송해요. 모개예요. 그래서 목에 항상 이렇게 신발을 두르고 있어요. 언제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꼬마 이 2사람들은요, 치즈는요, 항상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창고에 영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맛도 안 봐요. 그리고 난 항상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지금 생활에 그냥 젖어 들어있는 거예요. 젖어 들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치즈가 조금씩 없어지고 치즈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쥐들은 어떻게 하고 봤더니 얘네는 이미 변화의 급물살을 타서 다른 미로를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꼬마 사람 2사람 중에 또 한 친구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근데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아니야, 우리 안 변해도 돼. 우린 치즈 엄청 많아. 걱정하지 마. 쟤네는 바보같이 목에 여기 신발 두르고 있잖아. 그냥 실내병으로 갈아 신어. 그냥 계속 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치즈는 계속해서 상해요. 그리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명 중에 한 친구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소위 말해서 헬프 깼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여정을 이제 승한 그 우아로서 한 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치즈가 상징하는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치즈가 상징하는 거를 사업적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또 내가 엔젝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내가 엔젝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다. 나의 목표, 계획, 모든 것들이 이 치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소위 말하는 왜? 지훈 사장님 이 사업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이렇게 했었던 이 왜. 그래서
이 치즈를요, 내가 얻고자 하면 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따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원래요, 제가 근데요, 얘기할게요. 어쩌라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변화는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동조는 할 수 있고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변화가 되고 있다고요. 어느 누군가는 앞장서서 가고 있다고요. 사람과 쥐를 조금 비교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우세한 사람은 맞죠. 사람이 우세한 사람도 동물이니까요. 맞죠. 그러나 쥐보다 못하죠. 여기서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쥐들은요. 엄청나게 이제 그 계속 냄새도 맡고 뭐도 맡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창고를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더 큰 치즈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또 그 안에서 안주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아까 말씀드렸죠. 헬프갱 그 친구는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파트너 친구죠. 파트너 친구한테 계속 우리 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치즈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어. 잘못된 것 같아. 빨리빨리 미로를 찾아서 가자. 근데 걔는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프갱 친구가 자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미로를 가요. 쥐들을 따라서. 근데 쥐들은 이미 너무 앞서갔고, 이제 결론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치즈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즈를 얻다 보니까는 이제 헬프겐 친구가, 놓고 온 친구가 계속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서야 따라오고 있는 중. 그럼 너무 늦든다 이거죠. 결론 뭐냐면 치즈는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그 언젠가는데 우리가 시작한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아직까지. 너무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으면서 저는 사업이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를 봤었을 때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과거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사업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했었던 우리 네트 방식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완전 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닝스쿨이든 뭐 STP야 어쨌든 엔젝타 사업성이다 보니까 근데 모닝스쿨 할 때 이렇게 여기 엔젝타 기존의 사장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 사업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딱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방식을 다떠나서 사업에 배웠었던 거 있죠. 출근, 기본, LBC 한마음, LBC 룰 이런 것들. 이게 헛된 게 절대 아니었구나.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약간의 좀 이렇게 보충하는 느낌. 다시 복습하는 느낌. 맞지. 그렇지. 출근이지. 그치. 형제라는 관계. 그치. 내가 도움 받으려면 인성이 똑바로 돼야 되지. 그치. 남들한테 내가 받기 싫은 대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은 그런 그 모토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선택했었던 엔젝터 사업이 아니라 네트 사업을 선택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구정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돈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먹고 좋으면 얘기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고 좋으면 얘기된대요. 그걸 어때요? 1대, 2대, 3대 무한대로 돌린대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말로 다단계래요. 너무 그쵸?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건 똑같다 이거죠. 그러나 방식은 바뀌었어요. 방식이 너무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뭐 코로나가 이미 또 도와주지도 않고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아니라고요. 두들기라 얘기하잖아요. SNS든 지인이든 뭐든 간에 방식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엔젝타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치즈가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좋은 하우트를 계속 공유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SNS 같은 경우도 우리도 살짝 예전 돌아가면 어때요? 그러면 안 돼. 뭐 하면은 앉아봐봐. 맞죠? 왜냐면 저도 그래 헬프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때는 그 방식이 맞았었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하잖아요. 세톡스 먹은 거 일찍 그래서 파트너 중에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인스타로. 아직은 세톡으로 이렇게 막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미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걸로 약간의 테마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계속 맞팔이 되면서 이런저런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2차로 또 세트를 시작했다 보니까 먹고 하는 거를 일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 하는 거죠. 아직까지 뭐 드라마틱한 뭐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엄청난 변화지 않냐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 SNS든 지인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이미 됐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 틀을 이미 만들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요. 저는 이게 두려움이라 생각을 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얘기 들으면 진짜 쉬운데 저 방식이 나한테 맞을까?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어리석음 있고 나의 두려움, 나의 생각이라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요. 좀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이거를 스폰서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만 변하면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저는 이 엔젝타 사업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제 고객분들 만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트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인바디 이런 거 우리 뭐 이 네트 사업하면서 이렇게 인바디에 관심 많은 적 진짜 처음이잖아요. 맞죠? 인바디를 들고 다니고 어떻게 알았대? 아침에 이거 할 줄 어떻게 알았대? 맞죠? 근데 인바디 보면 어쩌고 저쩌고 알겠어. 근데 어때요? 뭐 빠졌을 때 가장 기분 좋아요? 내장지방. 저도 내장지방. 맞죠? 저도 내장지방이요. 뭐 지금 사진은 없어. 아니요, 저 내장지방 있어요, 저도. 저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요. 봐봐요. 네. 네, 저도 이제 내장지방. 그러니까, 내장지방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와, 이러다 왜요? 빠지기 진짜 힘들다면서요. 맞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웃긴 비유를 좀 들자면요. 저는요, 이 엔젝테를 만나서 또 셀톡스라는 거를 또 만나서, 셀톡스를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엔젝테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보는데, 너무 우리는 약간 어찌 보면 보상 플랜에 집착은 아니겠지만, 보상 플랜을 툴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사업 설명회를 딱 봤었을 때 STP를 딱 봤었을 때 회사 이렇고 그 회장님 딱 이렇고 제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저 제품이 대체 뭐길래 그래 어때요? 내 때 또 사업을 했던 사람은 어때요? 제품도 다 좋다 하겠지 이거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명단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우리 엄마 먹이면 좋겠다, 아빠 먹이면 좋겠다. 왜냐면 아빠, 엄마가 연세가 또 들어가고 계시니까 제가 나이가 먹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셀톡스를 먹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가족들이랑 셀톡스를 또 먹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네트, 소위 말하는 다단계,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네트 방식, 그거에 내가 안 빠졌던 내장 지방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진짜 쉽겠다. 물론 당연히 뭐 우여곡절은 있겠죠. 좋은 걸 권유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때 유한 사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 주미사 하우토 공유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땠어요? 뭐또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야 너 다단계한테 연락하지 마 뭐 어쩌고 뭐 혹시나 뭐 이런 거절하는 거절을 들었다면 이젠 뭐예요? 응 그래? 너 살 빼기 싫어? 알겠어? 나만 예뻐줄게. 그리고 어때요? 날 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야 안 되겠다. 나 너한테 먹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무한한 예정자로 남죠. 그리고 어디서 셀톡을 얘기 들었을 때, 저 같아도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다이어트 할 때 아니고, 나 지금 건강 챙길 때 아니야. 근데 셀톡스가 지금 어때요? 맘카페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한번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그 셀톡스 아는데. 내 친구가 그거 해봤는데. 친구한테 얘기하겠죠. 야, 그거 장난 아니던데? 그럼 어때요? 당연히 나한테 셀톡스를 맨 처음에 얘기해준 그 사람한테 시작을 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많이는 예정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품력으로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딱 만나고 엔젝타 사업을 만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뭘 먹어도 찌는 스타일이 솔직히 아니에요. 몸 자체가.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예민한 몸이라서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은정 사장님 이따 커피 한 잔 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면서 타깃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언니를 한번 먹여볼까? 맞죠? 왜냐면 저희 언니가 다이어트 제품을 진짜 많이 사 먹었던 걸 알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집 청소를 하다가 어떤 한 박스가 굉장히 고대 유물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바랬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다이어트 스프가 가득 있는데 풀맛 난다고 언니가 안 먹은 거예요.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건 뭘까? 버려? 그랬더니 그건 또 아깝대요. 왜냐면 비싸. 그러면은 안고 살던가 그것도 아니래요. 우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를 한번 먹여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통을 할 때 언니랑 같이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3일 지나고 4일 지났는데 방송 무음 처리하겠습니다. 맞죠?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면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언니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 사이 우리 세톡 다 해봐서 알지만 3일 사이 올 세톡 하면 어때요? 표정 관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같이. 근데 그러고 하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몸무게를 막 재고 하는데 저희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그 체중이 막 이렇게 확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봐도 눈바디가 예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훈아 이거 봐라 나 기미 없어졌다. 근데 저는 언니의 기미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언니의 기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비포 애프터 보니까 확실히 흐려지긴 했더라고요. 자기가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라 갑자기 저 누워있는데 막 흔들어 막 팔을. 왜 그래? 뭘 빠이빠이해? 그랬더니 여기가 야 이거 봐. 나 여기 없어 살. 우리 그 여자분들 여기 뭐라 했지? 그래요 그 살. 출렁거리는 그 살 없어졌대요. 없어지고 이게 탄력이 쓰다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다이어트 썰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고 내가 사실은 그러면서 나온 거죠. 언니가 아주 몇 년 전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맹장이 한번 좀 심하게 터질 뻔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맹장이 터질 뻔했었죠. 정말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찌꺼기가 보인대요. 찌꺼기가 보인다 했대요. 그래서 무슨 찌꺼기냐 봤더니 이제 저 언니가 좀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래서 이게 무슨 찌꺼기냐 했더니 언니가 이제 다이어트 약을 하도 많이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도 약을 먹고 그러니까 고객분들 만나시면 변비 생겼어요. 그거 먹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왔어요. 막 이런 약간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뻘소리 되게 많이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언니가 그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경험자. 그리고 내가 사실은 말 안 했는데 나 카복시도 맞았었고 그게 뭐야? 지방 그거라며 흡입 그거 주사라며 진짜? 언니 별짓 다 했구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 니는 공감 못 하잖아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건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 안 해? 그랬더니 돈을 진짜 엄청 쓴 거예요. 돈을 엄청 썼던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언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언니가 약간 이렇게 몸 터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좀 많이 달랐는데 언니가 또 막 이래요. 왜? 그랬더니 야 이거 봐라. 벨트가 구멍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되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언니가 완전 뚱뚱한 이런 체질은 또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고 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그 허리 쪽이 되게 아팠었어요. 그 잘 때 맨날 그런 거 있죠. 벽에 위에다가 발 올리고 자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도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도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셀톡스 효과를 언니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 4일 지났을 때 언니도 힘들어해. 저도 그렇게 표정이 그닥 관리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걱정을 했었죠.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걸 보는 또 헬린이 김경배라고 있어요. 제 또 동생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이 친구가 안티도 그런 안티가 없어요. 셀톡 안티.
그런 게 어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왜 이렇게 꽁으로 먹으려고부터 시작하냐면서 정말 엄마 아빠 안 계셨으면 그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아무튼 아니 도와주질 못하면서 아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어때요? 언니가 결과가 괜찮다 보니까 저희 또 그 뭐지 그 큰 그 친척분들 중에서 네트를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엄마 통화하면서 지훈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픈을 하는 거죠. 지훈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오빠 주위에 당뇨 있고 온 게 있잖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체험사례 여기 엔젝타 기존 엔젝타 분들이 체험사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그냥 보냈어요. 가족 창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네트 제품 이 딸이 어쨌든 수년을 했으니까 좋은 거 알고. 근데 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주위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 생각지도 못한 명단이 계속 나오게 되고. 내가 기존에, 이런 거 다 떠나 정말 제품이 일을 하는구나. 제품이 일을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빠가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뭐 고장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주무시다가 너무 여기가 아파서 체했는 줄 알고 소화제도 먹고 뭣도 먹고 계속해서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아픈데 기력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좀 겁이 났는지 셀톡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아빠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아빠가 기력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봤더니 그 체했는지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담석증 아세요? 그거였던 거예요. 아빠 몰랐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병원에 응급실도 가고 했었었는데, 이 담석 때문에 너무 아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력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아빠가 이거 진짜 좋다. 원래도 드시긴 했었어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원래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드시긴 했는데 식단 관리 진짜 안 하시는 정말 우리 고객분 있잖아요. 정말 자기 고집 센 그 고객분이셨어요. 저희 아빠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근데 그러면서 이거 얼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또 제품을 또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담석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저기 떼긴 떼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근데 아빠보다 이틀 전에 먼저 입원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계셨대요. 근데 그분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도 사랑이 염증 너무 심하면 수술 바로 못 하잖아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기를 내려앉고 하려고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던 게 아빠 그때 항산화 커피를 드시면 된다. 제가 여기 그때 그 성명회 사진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활용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붓기가 빠진다. 근데 아빠가 병원에서 못 먹게 한다고 수술 전에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떼고 싶은데 저희 아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빨리빨리 스타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먹은 거예요. 붓기도 바로 빠진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아빠는 또 요즘에 코로나가 또 터지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빠한테 면회를 못 갔어요. 아예 병실 자체를 못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냥 편의점 있고 매점 있는데 기다리면 환자가 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병동 관리를 간호사 혼자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할 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빠가 빨리 낳고 싶어서 먹지 말라 했대요.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약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운동해야 되잖아요. 하는 척 하면서 제가 셀톡스를 먹었잖아. 이러면서. 근데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칭찬이 달라 이거예요. 칭찬이 달라. 그래서 그랬죠요? 먼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아빠보다 이틀 전에 입원하신 그분은 아직도 붓기가. 그러니까 몸이 원래 안 좋으셨던 분인데 이것까지 있다 보니까 합병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번 수술하면은 관 끼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도부터 시작해서 관 껴가지고 이게 신장 신장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담석 아무튼 그쪽 쓸개 요쪽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이 환자분이 의사분한테 되게 뭐라 했대요. 왜 이 사람은 멀쩡히 이렇게 호전이 되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니까 의사도 봤었을 때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는 거죠. 아빠 금식했죠. 금식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원을요 좀 되게 빨리 하셨어요. 한 3일, 4일 정도? 퇴원을 딱 하시면서. 근데 저희 아빠가 또 이렇게 성격이 우리 언니가 아빠를 닮은 것 같긴 해요. 여러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 하냐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다 보면은 찐친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옆에 분이 너무 이제 아빠를 부러워하는 거죠. 아니, 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가는 게 해준다고 딱 가는데, 사실 내가 먹는 게 있는데, 셀톡 있죠. 내가 요걸 먹어, 요걸 먹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약간 줄 줄 알았나 보는데, 아빠가 요거는 줄 수는 없는데, 내 딸이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따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명단이 또 나왔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또 만나서 미팅을 하도 사인이 나오게 되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그죠? 이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를 쭉 드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교회 부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날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또 살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딱 붙는 옷을 입고 싶어. 우리 언니 왜 이렇게 치마를 입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밝은 옷을 막 입고 싶어 해요. 입은 거예요. 입고 한 5분인가 잠깐 스쳐 지나간 거예요. 어머, 은혜쌤, 잘 지냈어요? 어머, 이렇게 그게 끝이었거든요.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은혜쌤, 대체 뭐 먹고 이렇게 예뻐졌어? 나 진짜 뱃살이 진짜 죽겠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언니가 고객분들이 하는 실수 있죠. 우리 신사업가 분들이 하는 실수 뭐예요? 이거 뭐 먹고 뺐어? 설명하려 하죠. 이게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얼마 줬어? 190원. 이렇게 되잖아요. 언니가 그 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더 그렇게 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나 연결만 시켜줘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서는 교회에서 미팅을 하고 사인이 나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언니가 셀톡스를 하고 언니가 보식도 여기 계신 사장님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이 또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또 하다 보니까 또 당도 땡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아무튼 다이어트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다이어트 커피를 아예 그냥 데리고 사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쭉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세트 끝난 직후보다는 살이 난 찐 것 같은데 보니까는 0.8kg, 1kg밖에 안 쪘어요, 언니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요요가 없고 우리 또 세토스의 특징이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주다 보니까 요요가 없잖아요. 요요가 있다도 완전 최소자 식습관만 제대로만 한다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예전에 했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무슨 돈을 엄청나게 크게 벌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변화하는 사고방식 중에 제품을 또 일을 하고 그걸 또 인정을 하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걸 보면서 사업으로 좀 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까 말했었던 이 세 번째 자신의 어리석음 이꼬를 하나의 두려움이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엔제타 사업을 만나서 우리 다 얘기하죠. 내 생의 마지막 네트야. 나 진짜 엔젝타에서 돈 못 벌면 진짜 난 네트는 아니야. 저도 그 마음이었었거든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이 나 너무 이렇게 캐캐 먹은 그 나의 내태 내장 지방인데 이게 정말 빠지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너무 좋았었던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갔던 길을 다 걸어오신 엔젝타의 기존의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엔젝타 사업을 만나서 이분들랑 대화를 하면요. 다 똑같은 말. 저희도 다 해봤거든요. 저희도 그 마음 알거든요. 저희도 두려웠거든요. 저희도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엔젝타를 만났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뭔가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돌다 친정 온 느낌 있잖아요.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겪었었던 시행착오 중에 약간의 아픈 경험이든 이런 거는 그럼 안 하게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저는 그냥 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겠죠. 왜냐면 우리도 우리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또 그 단톡이 있죠. 또 우리만의 또 단톡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들과 계속 나오는데 그 안에 또 어때요? 잘 되는 그런 얘기들, 하우트를 감사히 같이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거, 과연 될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정말? SNS로 사람이 온다고? 진짜? 근데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취감이. 맞죠? 그래서 저는요, how to, 소위 말해서 노하우 있잖아요. 이것도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조금 아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요, 요것보단 요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하우투가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의 또 BS 그룹 또 안에 시스템이 또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복제가 되고 있지 않나. 결론은 처음엔 다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바뀌더라. 이거를 저희가 또 열심히 따라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글을 보면서 글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최고의 리더는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태도에 포커스를 맞춘대요. 저는 아직 리더 아닌데요. 저는 아직 밑에 파트너들 몇 명 없는데요. 저는 아직 혼자인데요. 아니죠. 저희는 어때요? 셀프 리더잖아요. 셀프 리더잖아요. 저는 엔젝타를 만나서 셀프 리더라는 그 말이요. 너무 좋더라고요. 성장해야 하는 내가 리더인 거예요. 혼자 있어도 리더요. 나의 삶을 주도하는 셀프 리더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리더예요. 환경이 나아지는 것에 바라고 누군가한테 바라고 그게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게 주도적인 셀프 리더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의해서 그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데 의미 있는 방식들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셀프 리더가 아닐까. 아까 제가 제일 첫 장에 그 영상, 오픈 영상을 했었을 때 어때요? 누군가에 의해 했죠. 돈에 의해. 아까 얘기했죠. 내 몸값이 정해져 있고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말 한 번 안 이쁘게 하면은 인성 점수에 깎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일로 와봐봐요. 본인 이랬잖아요. 이게 바깥에서의 시험 성적서란 말이에요. 나의 인생 성적서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면요. 이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엔젝타 사업이 아니라 그 전 사업이 어때요? 내에서 내하는 사업 맞았고요. 어쨌든 방향성 맞는 거 맞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나의 생각보다는 소위 말해서 스폰서님들의 리드에 의해서 맞죠. 지금도 맞아요. 그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 건 맞지만 엔젝트만큼은 이 사업만큼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또 얘기 밑에 있지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소신이 필요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사업으로 저는 대입을 해봤을 때 내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멋진 분들이 하우투를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들으면서 저도 정말 생각이 바뀌고 우리 박경민 사장님 홀드 컨택 하시는 것도 봤었을 때 그냥 저는 명함을 너무만 이렇게 주니까 좀 귀찮은 상대라고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솔직히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바쁜데 막 이러니까. 근데 경민 사장님은 어때요? 내 명단이 될 수 있겠다. 바뀌었죠. 저도 그거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됐어요. 맞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했냐면 얼마나 간절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간절하게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나도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사업을 하고 있나? 저도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무작정 생각 없이 막 해요. 자기랑 이게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우투를 공유를 해서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내 상황에 대입을 시켜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상황에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저 정말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저렇게 액션으로 취하고 싶은데요. 제 명단이에요. 제 상황이에요. 제가요. 스폰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소통하는 것도 내 사업의 발전을 위한 나의 고민이지 않나. 내 사업이 또 한 방향 또 올라서는 발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우리 고승면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명언이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셀프 리더로서 이 안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아무 일도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두려움에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박수만 치고 있겠죠. 그러고 얘기하겠죠. 아까 그 꼬마 친구 중에 가장 끝에 그쵸? 따라갔던 그 사람처럼 나도 할 걸, 그럴 걸. 이왕 같이 가서 껄껄껄 웃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뭐 할 걸보다는. 그래서 같이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과의 꾸준한 소통, 당연히 시스템 참여를 통한 방향성,
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어저께 성명현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도했는데요, 안 됐어요. 아, 실패해서 나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저도 처음에 고객 만나서 STP 하는데 알려주고 싶은 거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막. 첫 고객이 저희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했죠. 고객 만났을 때. 안 됐었어요. 왜? 그러면은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으니까 너무 많이 뭐랄까, 너무 그 제품 얘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 고객 눈높이 해야 되는 거. 저도 실패했죠. 지금도 뭐 100이면 100대 그런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똑같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피트를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 하셨던 분들의 그 복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시도를 하게 되면요. 성장을 하게 되죠. 실패를 하게 되면 보완하면 되고요. 성공을 하면 요령이 생기기도 하죠. 하다 보니까 하우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연히 스폰서님과 또다시 피드백, 그리고 여기 계신 엔젝타 사장님들과의 또다시 피드백,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시도, 성장, 피드백, 시도, 성장,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때요? 팀의 성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즈를 찾을 수 있겠죠. 와이.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 결론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이 사업의 성공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잡고 있는 그런 건요, 여러분들, 바로 내 자신 셀프 리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또 봤어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봤는데, 김미경 강사도 아시겠지만, 대면하는 거에 익숙했던 강사였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실직자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리더. 이 사람도 또 리더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런 거를 처음에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대요.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코로나가 곧 끝날 거야. 곧 끝날 거야.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때요?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이 환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채택을 하면서 봤던 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줌 미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조직에 국한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죠. 독립적인 워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든 아니면 브이로그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그리고 시간이나 자유의 제한을 받는 일을 사람들 싫어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못 만나고 어차피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떠오르는 또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요. 우리 IBO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IBO가 여기 있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들을 IBO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탁월한 제품력을 위한 연구개발이랑 생산 및 유통 이런 건요. 회사가 이미 담당을 해놨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엔젝타 맞죠? 10년 이상 10개국 그리고 어때요? 10억 이상 매출 그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를 우리가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때요? 내가 진취적으로 하면 되는 사업이라 얘기하는 거죠. 인디펜던트 워커, 독립적인 워커. 근데 그렇다고 독립이라고 해서 조금 다를 것 같다면 독립이라고 해서 우리는 100% 독립이 아니라 당연히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는 팀의 조직을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네트 사업이 너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몸값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너의 몸값은 이만큼이야. 맞죠? 연봉 계약을 하게 되면요. 내년부터는 나는 그냥 그 연봉 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봉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세요 그러면 너 그때 계약했잖아. 그러면 끝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서류상에 나랑 거기랑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트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의 의함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에 따라 나의 페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업. 저는 이게 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페이가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주고 계시고 너무나 나의 성공을 함께 이루고자 함께 뛰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사업이 저는 네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100세 인생의 긴 인생 여정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 여러 가지 격변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엔잡을 생각을 하죠.
N잡. 그리고 어때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사양이 되죠. 제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었던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었잖아요. 초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상황에 제가 다시 읽었을 때 그때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맞죠? 그렇다 보니까 어플이 생성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뭐 회계사든 뭐든 어찌 소위 말해서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네트 사업을 하지 않고라도. 그래서 누구나 엔잡러를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을 했다라면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원래 하고 있었던 그 패턴 맞아요. 맞지만 조금 더 신나게 액션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뛰시면서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맞죠? 그분들보다 좀 나은 삶을 또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그 나의 성공이라던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격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네트를 맞죠? 먼저 만났어요. 네트를 만났고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엔젝타라는 이 사업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찌 보면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을 또 만났고 또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건강을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났고 근데 아이템도 회사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해주냐가 참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BS그룹은 사랑입니다 이 말이요. 제가 정말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쑥스러워서. 근데 제가 느끼는 BS그룹은 사랑이에요. 정말로. 정말. 왜냐면 너무나 그냥 하나하나의 서로의 결과에 같이 박수 쳐주고, 그죠? 같이 동기부여 받고, 맞죠? 그래서 저는 BS그룹 사랑. 그래서 혼자 생각해본 게, 나는요, 너고요, 결론은 우리 함께 잘 되자. 이게 정말 제가 다른 그룹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강한 그룹이 우리 BS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는데, 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정말 해요. 그리고 그룹장님부터가 정말 제가 그 줌데이를 저도 내일 또 저희 언니랑 같이 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언니가 그때 그룹장님을 한번 뵈고 나서 저는 이제 그룹장님에 대해서 이제 집에서 막 티업을 했어요. 이랬었고. 근데 제가 언니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아는 정말로 어떤 분야든 간에 성공하신 분들, 왜냐면 전 성공하신 분들 많이 뵀잖아요. 대기업 다녔으니까 사장님도 뵙고 회장님도 봤고 뭐 상무님도 봤고 맞죠? 다 봤죠?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같이요, 이래요. 이렇게. 이거 아프실 것 같아요. 이래. 뭔지 알죠? 아니, 이래요. 좀 이렇게 굴리면 한단 말이죠. 굴리면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CEO 최고의 리더분들은 어때요? 소통이라 이야기하죠. 소통이라 얘기하죠. 그 누구보다도 소통이 잘 되시는 최고의 리더가 저는 서현도 그룹장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뭐 언니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봐온 성공자 분들 중에 가장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 소중함. 여자분들도 알지 않나요? 또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분이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항상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얘기해봐.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가 사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리고 그때 우리 그 모닝스쿨 하실 때 그 옥정민 사장님인가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적어놨었거든요. 그룹장님께서는 항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말이요. 저는 되게 울림이 되게 컸어요. 그분이 우리 그룹장님이시고 그 그룹장님 산하에서 우리가 BS그룹에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있는 것부터가 행복이고 감사하고 자신감이지 아니할까. 그리고 어때요? 저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정말로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더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유한근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룹장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지만 유한근 사장님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시죠.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제 성대모사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듣고 있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어때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더 좋은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죠. 그리고 고수면 사장님 너무나 멋지잖아요. 단순해요. 맞죠? 쉽게 하면 돼요. 아, 맞네. 쉽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미, 뭐라 해야 될까요? 완전 최고의 리더분들께서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분들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당연히 그걸 배우셨겠죠. 그걸 저희한테 주고 계시겠죠. 그러면 나도 진짜 더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들 미약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나의 비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엔젝타에서 성공 내가 꼭 한다. 요거를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뭐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할 때 나를 딱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Y를 전해주려면요. 내가 간절해야 나의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의 Y를 받쳐줄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받쳐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받쳐줄 수 있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 그죠? 나만 끊임없이 두들기고 소통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4월이 벌써 23일이에요. 마감까지 한 7일, 8일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참 어떤 일들을 하든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의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승격에 대해서 목표를 생각하셔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뛰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목표가 저는 그런 승격 목표도 목표겠지만 내가 이번 달에는 미팅을 내가 몇 번 정말 더 해볼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승격 목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밑에 세세하게 보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4월에 멋진 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성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서 엔젝타 사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성을 벌었을 때 제가 사업이 언제부터 바뀌었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 4월 그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2021년 4월 그쯤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었던 그 문이 이렇게 라인을 키웠고요. 이렇게 제가 좀 두들겼던 그 문이 이렇게 열렸었고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일주일이란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지닌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뛰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스폰서님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시고 나의 잠재력을요. 이제 발휘를 할 때입니다. 발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발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이 안에서 정말 성장해서 원하는 성공을 얻어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